이어서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다 있죠. 결국에는 상속이라는 거는 이렇게 달성하게 되는데 아무거나 달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우리가 그 언어로 표현했을 때요, 그죠? 언어로 표현했을 때도 이주어의 관계에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 있는 게 student is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어서 문법상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person이다. 결국은 학생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입니다. 라는 문장으로도 문장? 문장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영어든 한글이든 이런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글로써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요소들을 하셔야지 아무런 클래스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 관계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클래스에 적합한 네이밍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공통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렇게나 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은 회사 컴퍼니라고 해놓고 제가 적어내는 거 하이 클래스로 뭘 만들어주면 돼요? 회사. 회사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렇죠? 회사는 대표이사 있고 법인이라고 하면 대표, 회사 이름, 주소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공통적인 것들. 그럼 거기서 회사의 어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융이면은 뭐 은행이 될 수도 있지만 뱅크는 회사를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건설회사 아예 뒤에 회사가 붙었으니까 그죠? 뭐 선박 마찬가지 회사 그죠? 이런 것들 농업회사 농업회사 다 회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이런 회사라는 클래스로 딱 하나로 만들어 놓고 회사의 내용들은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모 해당하는 퍼슨이 부모 클래스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요놈이 부모 클래스 여기 있는 게 자식 클래스예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부모 클래스는 지금 자식 클래스들이죠. 여러가지 여러 자식 클래스에서 공통사항들을 뭐 한 거라고요? 추출해서 생성됐구나 라고 생성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이게 그래서 공통사항만 추출하는 이런 개념들을 추상화의 개념이래요. 일종의 이것도 지금은 제가 추상화라고 쓰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명시적으로 우리는 자바에서 추상화라는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지칭한 거를 추상화라고 할게요. 일단은 근데 개념 요소로는 이런 추출하는 작업들을 다 모두 추상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아. 이것만 딱 봤을 때 퍼슨이라고 했을 때 뭔가 그냥 사람이구나. 근데 사람인데 어떤 사람 뭐 이게 안 된다. 구체적인 어떤 사람은 그냥 공통적으로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고경님이라고 하면 사람이긴 한데 고경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찬우님 하면 그죠? 찬우님인데 사람이긴 한데 찬우님의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객체라고 불러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러한 부분들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해내는 작업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요? 스튜던트에서도 활용하고 있고요. 접근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아까요. 그 다음에 어디서요? 인플로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공통적으로 쓰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자식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들이라고 할까요?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자식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식 클래스들에서 공통 사항들을 묶어놨으니까 재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재활용하고 있죠. 그죠? 재활용이라고 하면은 물품 같으니까 재사용 코드 자식 클래스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부모 클래스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재사용 코드로 활용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징 두 가지를 따로 했는데 결국 똑같은 말이다. 공통사항을 추출해놨기 때문에 재사용 코드 구조죠. 그 다음에요. 어쨌든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발표했던 자료들 내용들에 부합해서 동일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관계는 자바에서는 이렇게 해지어 관계 말고 이지어 관계 어떤 관계형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요.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요? 이지어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관계들만 표현합니다 라고 했어요. 실제 예제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루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을 만들 때도 이 상속관계에 적합하게 만들어야지 쓸데없이 막 마음대로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용 목적에 맞게끔 네이밍도 적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이밍이라는 건 만드는 이름이야. 클래스 이름. 다 좋은데 상속관계 교재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저관계에 대한 표현이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급 한번 정확하게 해드려요. 언제 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지어 관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현할 때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특징들을 살펴보면 돼요. 그죠? 신텍스는 되게 단순해요. 그죠? extend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거 확장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코드적으로 접근할 때는 코드 상속이라는 거를 접근하지 않고 우리가 코드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그죠? 자식 클래스 코드에는 연습 두 개뿐이지만 부모 클래스 거에다까지 접근을 허용하는 문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코드가 마치 확장된 코드잖아요. 그죠? 나는 스튜던트밖에 없긴 한데 여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디까지요? 부모 코드까지 내가 확장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연장됐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확장한다 라는 키워드로도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 자, 그러면 접근하는 코드를 볼게요. 가능한지. 어떤 아까 예외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제외사항들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접근 제한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서 접근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가 판단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예제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공통사항들은 보통 근데 이제 같은 클래스에다가 많이 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여기다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void 그냥 disp 디스플레이 그냥 줄여서 손가락 아파서 줄여서 쓴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단지 접근만 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클래스 당연히 아시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는 거 접근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당연하죠. 스튜던트 네임 그 NO에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 출력 문장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판별만 할게요. 당연히 스쿨 이름 만약에 학생이 어디 학교 다니니 접근 가능하죠. 자 근데 여기 클래스만 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치 상위 기점으로 허용이 한다고 했으니까 퍼슨에 있는 멤버도 허용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내가 접근이 가능하냐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임이라는 거 아무런 키워드 없이 마치 내 것처럼 접근이 가능합니다.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벌스나 이런 것들 다 나머지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자 마찬가지로요 여기 있는 요소도 가능하겠죠. 맞아요? 그냥 보이드 디스플레이를 아래쪽에다만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제가 닫아놓고 인플로이하고 스튜던트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좀 볼게요. 아래쪽으로 커지다 보니까 요거 왼쪽 거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아이고야 그냥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죠? 여기서는 부모 요소에 있는 name, birth, phone, address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요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요소니까 사실은 employee, no 이거 넣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그죠? 자식 요소에서는 부모 요소에 있는 멤버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개를 굳이 볼 필요는 없겠다, 그죠? 네. 자,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라면은 그죠? 아까 우리가 슈퍼 키워드 사용했었나요? 슈퍼 키워드에 대한 언급했었잖아요, 그죠? 자식 요소에 대한 것들은 여기 있는 거는 사실은 나중에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this라는 키워드와 함께 사용했었잖아요, 그죠? 네, this 키워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명확하게 하면 슈퍼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this라고 써도 될까요? 그죠? 가능합니다.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건데 this라고 써도 됩니까? 네, 일단은 접근이 가능하네요. 왜 된다고요? 그쵸? this라고 쓰면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있는 나의 클래스에서 네임을 찾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존재 안 해요? 안 합니다. 일단 먼저 찾을 거예요. 같은 에어리어에서 찾다가 어디서 여기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확정됐다고요? 부모까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찾아줘요. 그래서 this라고 써도 접근이 가능해요. 부모가 물려줬으니까 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this로도 접근 가능해요. 즉 부모가 물려준 거는 주엇이라고 쓸까요? 저기에 내 거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죠? 그래서 this라고 해서 접근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은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라면은 this라는 키워드보다는 뭘 쓰는 게 좋냐면은 그죠?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바꿔볼게요. 이것도 this라고 써볼 수 있겠죠? this라고 쓸 거고 동일하게 내 거기 때문에 내 거 클래스에 있는 this 해서 멤버 필드예요 라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내 거예요, 그지? 부모가 물려줘서 난 내 거라는 거니까 this 써도 되긴 하지만 명확하게 뭐라고요? 슈퍼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슈퍼점 하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 이름 name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도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슈퍼라고 쓰는 목적은 사실은 그죠? 단독으로 쓸 때는 굳이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나열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제가 손가락으로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처럼 낭비죠. 코드 낭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략해서 많이 써요. 그러면 굳이 this와 슈퍼 키워드를 나누어서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 예제 말고 물론 똑같은 이 예제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일상생활의 상속을 생각해 볼까 봐요. 그 뭐라고 할까? 저는 따로 살고 부모님도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생활용품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집에 뭐가 있냐면 냉장고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근데 냉장고 있다고 하면 에어컨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가전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한테서도 내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 집을 물려받았단 말이야? 근데 거기 안에도 뭐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고, 다 있다. 가전제품이 동일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다라고 칩시다. 조금은 코드적으로는 맞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부모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써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또 뭐도 접근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냉장고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냉장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명령을 내릴 거야. 우리 아빠처럼 거시기에서 가져와라고 하면은 어디 거시기에서, 그럼 냉장고에서 가져와라고 했더니 이제 당황하는 거지. 누가요? 어떤 냉장고에서 가져올까요?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거에서 가져와요? 아니면 내 거 냉장고에서 가져와요? 좀 명확하게 구분할 때가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에서 이름이 지어진 이름하고 자식에서 이름이 지어진 필드 이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럴 경우에 사용합니다. 구분할 때. 근데 결국에는 필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필드 이름을 보통 이렇게 중복해서 만들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면요, 요거는 예로 들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제로만 살펴볼게요. 단순 예제로만 그것만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디스와 슈퍼를 구분해서 필드를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요 예제는 여기 있는 문법을 다루기 했던 거니까 또 하나 만들어서 살펴볼게요. 슈퍼 키워드의 예제예요, 그죠? 상속해서 여기 뒤에다가 패키지 하나 더 만들어서 쓸게요. 점 슈퍼. 근데 슈퍼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 이름으로 쓰지는 못해요. 그냥 단지 그냥 뒤에다가 s 붙여서 표기할게요. 클래스에다가 표현할 거고요. 그냥 심플하게 제가 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페어런츠라고 만들게요. 페어런츠 클래스가 있고요. 요렇게요. 처음에는 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페어런츠에도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의 이름이 있으니까 부모 이름이 있겠죠? 부모에도 이름 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원래는 공통사항을 따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요? 차일드 클래스에도 이름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상습관계를 놓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공통사항이 있으니까 따로 뽑아놓고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안 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접근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요. 따로따로 쓰고 싶은 거야. 부모고 난 자식이야, 뭐 이렇게 따로따로 쓰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상속관계를 나타낼 거예요. 명시적으로 차일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속관계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부모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결정해줘요. 자식 코드에서. 알겠죠? 자바에서는 익스텐드 키워드, 저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오타 내지 않고 쓸게요. 한 칸 띄워주셔야 되고요. 부모 클래스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정도 치고 쓰면은 적절하게 찾아준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 기능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상속관계를 도달했다, 그죠? 이 표현은 잘 쓰지는 않아요 라고 했어요, 그죠? 문법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초기화 문장을 아까 저는 메서드에서 해도 되긴 하지만 저 메서드 만들어 볼까요? 접근해 볼게요. void 메서드 void disp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하는 거 써볼 거예요. 이렇게. 자, 저는 부모의 이름도 출력할 거고요. 이거 부모 이름도 출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식 이름도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child name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좀 명시해 볼까 봐요. 그죠? child의 name을 표기할 거고요. 그러면 요거 name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요 name을 표기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에 있는 이름도 따로따로 표기할 거니까 페어런츠의 이름이요 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네임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접근이 아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긴 해요, 그죠? 색깔도 요놈도 파란색, 요놈도 파란색이다, 그죠? 네, 클래스의 멤버는 그저 동시에 지금 파란색으로 출력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일단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값이 없네요, 그죠? 값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생성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집어 넣을게요, 여러분들. 생성자 아이고, 그냥 일단은 생성자 넣기 전에 이렇게 다 합시다. 이거 여기 무슨 이름이야? 이거 부모라고 씁시다. 부모. 아이고, 부모라고 씁시다. 요 놈은요 자식이라고 씁시다. 자식. 그러면 요걸 여기 있는 disp를 출력을 했을 때 여기 있는 놈이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이 출력이 돼야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슈퍼에서 테스트 할게요. 클래스, 메인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슈퍼 테스트 01 해서 메인 메서드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요놈이 부모이고요, 요놈이 자식이니까 제가 위아래로 일단 배치해 놓고요. 요놈은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고 있는 실행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뭐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실행해 가지고 여기 disp를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려면은 disp를 접근해야 되니까 무슨 객체를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부모 객체를 만들어야 돼, 자식 객체를 만들어야 돼? 저 자식에 있는 멤버를 접근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스태틱 붙었나요, 안 붙었나요? 안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시라고요? 네,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 오, 훌륭합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자식 클래스 객체 만듭시다. 객체 만드는 규칙 child 이름 이렇게 만들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소문자로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맞죠? 변수 선언. 그 다음에 new 키워드로 인스턴스 합니다 라고 했고요. 히외 메모리에다가 따로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그럼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disp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실행 코드는 child에 있는 누구요? disp를 출력할게요. 실행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두 개의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 왼쪽에 클릭, 우클릭, run 할게요. 그럼 아래 코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구만 나왔어요? 이름이 자식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때 섹터 메서드 만들 때 파라미터의 매개 변수로 존재하고 있는 이름과 멤버 필드에 있는 이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명확하게 컴파일러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누구로 구분해요? 라고 했어요, 그때요? 멤버 필드, 그러니까 멤버 필드하고 로컬 변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메서드 내에서. 그러면 여기도요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문자로요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자로요 누가 있다고요? 네임이라는 필드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이런 매개 변수가 또 동시에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름이 같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일부러 한 거지만, 그죠? 네, 원래는 부모하고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내진 않아요, 잘.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시고, 마땅하게 지금 떠올리지 않아서. 자, 그럴 때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this라는 걸 예를 써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놈이 아니고, 물론 여기서도 구분해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요놈하고 부모에 있는 네임하고 서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러면 컴파일러는 누구를 취한다고요? 만약에 두 개가 존재하지만, 가까이 있는 놈을 취합니다. 그죠? 컴파일러는 누구를 취한다? 그냥 구분 없이 이름만 표기하면 필드 이름만 표기했죠, 그죠?
필드명만 표기하면 컴파일러는 가까이에서 정의된 거죠. 선언된이라고 할까요? 변수는 보통 선언 이렇게 하니까 선언된 변수를 취한다 라고 할까요? 필드를 취한다. 현재 여기서 필드. 그러면 가까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선언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있는지 원래는 먼저 봐요. 필드 매개 변수 없고 어디 있어요? 보이드 메서드 내부에 이런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서 찾아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범위 child라는 블럭에서 찾아요. 존재합니까? name이야. 그래서 이렇게 자식 요소가 출력이 된 거고요. 자식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구분 없으니까 여기서 존재하기 때문에 페어런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뭐 똑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모 거를 나는 취하고 싶은데요. 이름이 똑같아서 그럼 죽어도 못 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라는 키워드로 구분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슈퍼 라는 키워드로 구분해서 쓸 수 있고요. 좀 더 요거는 다시 this라는 건 쓰지 않아도 되지만 명확하게 구분한다면 요놈은 this의 name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슈퍼와 this를 사용하는 이런 슈퍼 키워드가 일단 탄생하게 되는데, 그죠? 자식 요소와 부모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동일한 이름의 필드 이름이 중복됐을 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슈퍼 키워드 쓸 수 있겠다고 하죠. 결국은 동일한 누구야? 필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this와 슈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this는 현재 있는 나의 클래스, 슈퍼는 부모에 있는 클래스, 그죠? 부모 클래스의 멤버는 어차피 여기서 여기 위에서 라고 쓸게요. 위해서 구분 가능한데 뭐야? this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this와 슈퍼 사용한다고요. 그렇게만 쓸게요. 일일이 다음 부모 클래스는 슈퍼요. 현재 내 클래스는 this예요. 이렇게 쓰기엔 좀 그렇다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상속 관계에서는 필드명 중복이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공간에 존재한다. 부모 클래스의 name이라고 하면은 name은 따로 메모리에 따로 존재하고요. 자식 클래스의 name도 따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객체를 자식 클래스를 만들면 그러면은 부모 클래스 메모리도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럼 같은 얘가 여기다가 쭉 가지고 와가지고 생성되는 게 아니고 따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블럭이 클래스 블럭이 따로 만들어진다고요. 객체의 블럭이. 그러기 때문에 슈퍼와 thi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다라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 되겠죠.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구분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렇게 합쳐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합쳐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합쳐진 것처럼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되긴 하는데 서로 필드는 구분해서 존재한다. 필드 끝이에요. 물론 스태틱은 다룰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접근 제한에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종류만 여러 가지인 것 뿐이에요. 그런 특징 하나 살펴봤고요. 슈퍼 키워드 알겠죠? 중요한 거는 메서드이긴 한데 접근 제한의 부분까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래서 슈퍼 키워드 쓰고 있고요. 앞에서 했던 예제에서 접근 제한 같이 다뤘어야 되는데 까먹고 넘어갔다. 그죠? 아까 이제 어떤 팀에서는 접근 제한의 언급이 없었던 팀이 있었고 지금은 접근 제한의 언급이 있었던 저기 누구지?
이제 우섭님 같은 경우 접근 제한의 부분들 언급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두 개가 동일하니까 요거 놈을 이용해가지고 접근 제한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다른 예제를 다루려면 한 개를 더 써야 되긴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접근 제한까지 볼게요, 이번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도 살펴보듯이 슈퍼 키워드로 부모 거에 접근은 가능합니다. 근데 명확하게는 여기서는 이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죠? 네, 구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헷갈리면 당연히 슈퍼 키워드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무조건. 그러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슈퍼에 있는 자원들이요, 보실까요? 자원들. 자, 여기다가 네임에다가 제가 뭐 써버려요? 이거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저장 안 눌렀어요. 세이브를 누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고요. 프라이빗. 여러분들 프라이빗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까지만 허용? 내 클래스에서만이야. 그럼 부모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자식이 상속했다고 해서 여기 자식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거죠? 네. 요 조금 늦게 반영됐네요, 그죠? 저장 누르지 않았어도 뭐가 떴어요? 바로 빨간색이 떴다, 그죠? 제가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지금 OBS 돌리고 있고 줌 돌리고 있고 좀 느립니다, 제가 봐. 그래서 강사 컴퓨터가 좀 좋아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지금 요놈이 프라이빗 접근 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요. 이것들은 기존 우리가 멤버 클래스의 접근 제한 배울 때하고 동일하죠, 그죠? 그럼 디폴트 타입이니까 현재로서는 디폴트 타입이잖아요, 그죠? 접근 제한이 디폴트잖아요, 그죠? 같은 패키지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죠? 요놈들 같이 있잖아요, 그죠?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퍼블릭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요. 당연히 가능하죠? 동일 패키지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퍼블 프로텍티드는 동일 패키지 있으면 내가 상관 안 써요, 그죠?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추가로 이제 상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프로텍티드까지 써야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어떤 케이스냐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달라요? 서로? 뭐가 달라요? 네, 패키지명이 다른 경우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패키지를 안쪽에다가 하나 더 넣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패키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안쪽에다가 슈퍼 클래스에다가 제가 여기 슈퍼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제가 뉴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서 쓸게요. 아니요, 노노노. 그냥 따로 만들겠습니다. SRC에서 그냥 아더라고 하나 쓸게요. 그냥 다른 패키지다라고 해서 패키지 아더지라고 써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그냥 제가 하이 클래스 하나 만들 거라서요. 이름은 그냥 단지 서브 01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여러분들. 그죠? 요것만 보여주려고 만든 것 뿐이에요. 자, 아까 여기다가 퍼슨이라는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것도 서브라고 해서 만들었다고요. 애매한가요? 이렇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뭐요? 어디가요? 그냥 아미라고 할까요? 뭐 숄저라고 해요? 아미가 뭐야? 아미 이렇게 듣나요? 아미가 뭐지? 영어로 너무 영어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 BTS 아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군대, 그 아미는 군대니까 좀 애매하다, 그죠? 군인이라고 할게요. 군인, 숄저로 합시다.
dir 이렇게요. 이름은 이렇게 리네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퍼슨의 종류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죠? 내용은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extend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상속관계에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상속관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고 안되는 게 아니고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지? 근데 뭐가 안되냐면 서로 패키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더 패키지에 나가죠. 그럼 얘는 퍼슨도 누구라고 해야 돼요? 아더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가 생략이 된 거거든요. 패키지 이름도 요놈이 생략이 된 거거든요. 요놈들 패키지는 요놈들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요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르기 때문에 임포트를 해서 표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 표기하시겠죠. 그래야지 허용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클래스 대 클래스, 그죠? 그 다음에요, 아까 한 것처럼 제가 뭐 하려고 했어요? 접근 제한에 의해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disp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근데 제가 아까 앞에 있던 거 하나 복사해서 쓸게요. 인플로에 있는 거 내용고, 요거 공통적인 게 요놈이잖아, 그죠? 부모가 물려줬기 때문에 요 내용들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맞아요? 맞죠? 저장 눌렀습니다. 아까 다 사용 가능했는데 불가능하고 있다, 그죠? 왜 불가능해요? 이거 왜 불가능해요? 지인이? 왜 지금 빨간색이 떴잖아요. 왜요? 접근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한 번만 더 물어보면 답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야. 모르겠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모를 수 있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접근 제한이 뭐라고 돼 있다고 여기요? 패키지 타입이요. 디폴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니까 패키지 타입이라고 할게요. 그게 더 낫겠죠? 디폴트가 패키지 생략되어 있으니까 디폴트라고 부르는 거고, 패키지까지 어디 패키지까지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이너 리턴스 패키지까지 허용이요 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너 리턴스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요놈 안에까지. 지금은 숄더는 어디 있어요? 숄더는 어디 있어요? 다른 패키지 others라는 패키지, 서로 이너 리턴스 패키지가 아니고 others에 있는 거잖아, 그죠? 서로는 다른 패키지이기 때문에 접근 제한이 안 된다고요. 프라이빗이 적용된 거랑 동일하다. 결국은 다른 패키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불가능하죠, 그죠? 하나만 풀어볼까요? 그러면 다른 패키지까지도 가능하려면 사실은 퍼블릭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죠? 퍼블릭은 근데 어쨌든 제한을 다 풀어버리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는 잘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필드에다가 가능하긴 하지만 잘 안 씁니다. 이거 풀렸죠? 풀린 거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뭐냐면 다른 패키지만 지금 저희가 퍼슨하고 무슨 관계예요? 상속 관계잖아요, 그죠? 상속 관계인 경우에 허가할게요 라는 표현이 누구라고요? protected 라고 했습니다. 벌스가 사라지겠다, 그죠? 다른 패키지만 protected 의 경우에 허용합니다 라는 게 뭐라고요? protected예요. 결국에는 상속을 한다는 목적성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은 접근 제한이 뭐는 돼야 돼요? 퍼블릭은 잘 안 쓴다고 하니까 어쨌든 강력하게 쓴다라면 이렇게 쓰셔야 되겠다, 그죠? 프로텍티드.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인 경우에는 프로텍티드를 써야 되겠고요. 같은 패키지 있는 경우에는 그냥 뭐 써요? 디폴트 패키지형으로 쓰셔도 되긴 하겠다, 그죠? 구분해서 쓸 줄은 아셔야 되겠다, 그죠? 나는 근데 이도저도 구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프로텍티드 하시면 돼요. 결국은 물려줄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상속을 하겠다라는 것들은 물려줄 거야 라는 의미로 쓰는 거지, 상속을 할 거야 해놓고선 여기다가 다 이렇게 써요? 근데 써요. 쓰기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쓰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 다시 접근 제한에 겟터 세트를 만들어서 걔를 프로텍티드로 허용하면 되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던지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예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저번에 접근 제한자 우리 할 때 배웠었어요. 그죠? 요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요는 뭐예요? PRO, PCTD, Protected, 디폴트형, Private 딱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 두 개만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고 요 놈은 불가 당연히 다른 패키지 안 되고요. 뭐가 안 돼요? 프라이빗도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냥 근데 요 놈은요. 어쨌든 필드 상속이 가능하긴 한데요. 뭐 공통 요소들 데이터를 여러 개 이렇게 나열할 때는 쓰긴 합니다만 우리가 자바에서요, 웹 개발자에서요,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잘 쓰진 않아요. 잘이라고 했는데 아예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뭘 다 많이 쓰냐면요, 사실은 메서드를 더 많이 씁니다. 메서드의 상속을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고요. 주 목적은요. 상속을 쓰는 목적은 필드의 상속보다는 주로는 뭘 많이 쓴다고요? 메서드 상속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점은 사실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문법적으로 접근하시고 알겠죠? 이름의 중복도 부모 거 있는 것들 자식에서 똑같이 만들어낼 이유도 없는 거고 그죠? 그거는 언제 탄생했냐면 옛날에 따로따로 상속이 없었을 때 따로따로 만들었다가 저 이렇게 상속을 이제 문법을 적용합니다 했더니 필드가 똑같네 그러면 소스코드를 또 고쳐야 되잖아 그죠? 불편했었어. 그래서 키워드가 더 들어가게끔 해서 구분하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을 굳이 이제 구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 제가 딱 넣었더니 그저 앞에 있는 두 개가 다 앱박이 뜨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는 접근 제한을 넣어버렸더니 그래서 요놈은 일단은 제가 어쨌든 풀어서 프라이빗은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놓고 앱박은 없애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상속의 범위 요놈 허용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 한 가지만요. 그러면 제가 메서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메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죠?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자, 아까 숄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요놈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만들까? 또 다른 거?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또 종류로 나누기는 그렇긴 한데 그죠? 뭐라 할까요? 뭐라고 하지? 뭐라 할까? 학생도 있고 회사원 있고 또 뭐 있을까? 좀 애매하긴 하다 그죠? 그냥 아쉽지만 이런 표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쓸게요. 원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쓸게요. 실업자 잡 리스라고 할까요? 그냥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그냥 단지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쵸 아까 한 것처럼 person이라는 이런 클래스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부모로 취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쓰다가 내가 취업을 해서 그래서 나는 employee야 EMPLOYE 이렇게 employee 클래스를 이렇게 상속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왜 문법상에서 왜 안 된다고요? 네, 다중상속 불가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상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고요? 다중상속이 안 됩니다. 만약에 다중상속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표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써야 돼요. 클래스 대 클래스에서 뭐라고요? 클래스 대 클래스의 상속 표현은 그죠? 상속은 뭘 안 한다고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요. 왜 이 표현을 언급해야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아직 학습하지 않았지만
인터페이스를 배울 건데요. 인터페이스요. 인터페이스에서는 자중 상속이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인터페이스라고 할까봐요, 그죠? 요거는 그냥 심플하게 나중에 인터페이스 할 때 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언급을 해볼까봐요, 그죠? 인터페이스,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칩시다. 이때도 인터페이스 대 인터페이스 상속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여러분들. 익스텐즈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모야. 근데 얘도 부모로 할게가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하네요. 그죠? 빨간색이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가능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클래스 대 클래스 상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일단 했어요. 그죠? 물론 또 다른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 대 클래스의 관계에 대해서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얘를 표기해야 되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여기다가 주석할까요? 주석으로. 이거 불가능. 왜냐면 정상적인 표현을 쓰려고 하죠.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조금만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